코스피 쪽의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오후장 들어서는 1% 넘게 지수가 상승하기도 했는데요. 모처럼 자동차주들 그리고 반도체 소보장 쪽에서 종목들의 반등이 눈에 띕니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내 증시, 과연 이분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마켓 1타 강사 엠뱅구드 신광선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광선입니다. 순간 까먹을 뻔했어요. 네. 마켓 1타 강사. 좋습니다. 느끼셨어요? 아니면 괜찮습니다. 뭐 네, 한두 번도 아닌데요. 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종목 리뷰로 시작을 할 텐데 정책 수혜주로 한결같은 전략을 유지하더니 두산 에너빌리티가 드디어 이제 정책 모멘텀이 오늘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사실 결국 민주당에서 뉴스가 나왔죠. 소형 원전 모듈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 제가 이제 4월 8일 날 거의 뭐 최저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차트 보면서 리뷰를 좀 도와드릴 텐데 목표 가격은 27,000원 좀 멀리 잡았고요. 4월 8일이 이날이었죠. 이날 거의 저점. 그 다음 날이 저점이었네요. 거의 뭐 이 정도면 거의 저점이었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때도 증시 거의 최저점이었죠. 근데 이제 이날 이 9일인가 10일 요 10일 사이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제가 그 이재명 대선 후보분의 대선 캠프에 이 전 한수 원장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무슨 기사가 나왔냐면 탈원전을 주도한 인물이었다라고 해서 이거 좀 이상한다 했는데 다시 제가 혹시나 몰라서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 다시 정정을 올려드렸어요. 전 한수 원장 그런 상황이었지만 다시 SMR 관련된 부분의 기조를 수출 확대 쪽으로 바꾼 분이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결국 그 뉴스가 오늘 보도가 되면서 추가 상승 나왔고 그리고 오늘 이 종목뿐만 아니라 바닥에서 기고 있었던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지 뭐 우리기술 그리고 뭐 BHI 등 이런 종목들이 또 좀 작은 종목들이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원래 이제 저는 오늘 리뷰하는 이유는요 목표 가격을 좀 수정할까 합니다. 위쪽으로 수정하는 것보다 원래 27,000원인데 아래쪽으로 조금 다운을 좀 시키려고 해요. 25,000원 선으로 좀 하향 조정할 테니까. 왜 내려요? 단기 과열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종목까지 단기 과열이기 때문에 지금 보면 어제 AI 관련주들만 올라가다 오늘 다 밀리잖아요. 지금 어떻죠 종목들이 섹터가 대부분 하루살이 같은 느낌 또는 이틀살이 이런 느낌으로 좀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뭔가 이제 찐저점을 찍고 막 전고점을 넘어가는 파동은 절대적으로 아닐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두산에너빌리티도 결국은 목표 가격을 하향 조정하는 거는 또 조만간 다시 한번 또 단기 과열에 따른 조정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 가격을 현실적으로 좀 낮춰서 좀 트레이딩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25,000원 찍고 또 밀렸을 때 다시 또 가지고 나올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저희가 전략을 점검해 봤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제 멘트해 드렸다시피 국내 증시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정권에 접어든 건가요, 시장은? 네, 일단 뭐 괜찮은 흐름들이 전개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지수와 연동되어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대형 방산주들 중심으로 다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방산주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어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주도했었던 방산과 조선 쪽이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매크로적인 부분을 짚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텐데요. 일단 오늘 저는 좀 이쪽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뭔가 이제 증시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잊고 있었던 문제겠죠. 물론 이제 관세 관련된 리스크도 있겠지만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된 부분들이겠죠. 계속해서 러우 전쟁이 지금 뭐 거의 안 끝나는 분위기예요. 말로만 자꾸 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이분도 본인이 취임하면은 뭐 48시간 이내로 24시간 이내로 뭐 휴전을 만들겠다, 종전을 시키겠다 했는데 말 그대로 지금 그런 상황이 좀 아니죠. 근데 이제 오늘 방산주들이 좀 적당한 폭으로 조정이 나왔던 원인들은 물론 방산주 더 갑니다. 단기 조정이 나오는 원인들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일 새벽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돼서 중재하기 위해서 또 다른 코멘트를 좀 작성했는데요. 일단은 뭐 얘기 나오고 있죠. 뭐 나는 죽음을 멈추고 싶다. 뭐 그 점에서 우리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평화 협상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번 달 안으로 이와 관련돼서 러시아와 완벽한 협상이 종결되길 희망한다라고 했거든요. 이건 계속 지금 물밑 작업 중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3번째로 밀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해서 러시아를 쉽게 얘기해서 설득해서 전쟁을 끝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에 대한 뉴스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아마
뭐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부각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뉴스가 좀 있습니다. 예전에 냉전 시대를 종결시켰던 부분들, 특히 이제 미국의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때 어떤 외교를 했었죠?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로 탁구, 핑퐁 외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중재를 하면서 또 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수교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지금 어떤 제스처를 취하고 있냐, 스포츠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아이스하키 경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3월 달부터 나왔던 뉴스인데 네. 지금 공식적으로 NHL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협회에서도 준비 중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워낙 이제 뭐 이 미국과 러시아가 아이스하키 열풍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뭐 러시아 도시와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 경기를 할 거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는 아시다시피 러시아 그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뭐 축구, 뭐 농구, 올림픽 모든 스포츠가 지금 다 출전 금지를 당하고 있잖아요. 협회의 로고를 가지고 엠블럼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저는 좌시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점점 뭔가 진짜로 종전이라든지 또는 휴전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친선 경기에 대한 정치적 의미를 굴리버사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라고 하면 외교적 차원에서 대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긴장 완화를 통하면서 어느 정도 증시에도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안정화될 가능성들을 좀 더 상당히 높여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은 뭐냐면 우크라이나를 빼고 또 이런 식으로 너희들 둘이서만 지금 두 국가끼리만 지금 교류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의 의도에 따라서 이제 모든 걸 다 완벽하게 뭐 종전의 휴전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젤렌스키가 난 아닌 것 같다라고 약간 선언해 버리면 이 판이 좀 깨질 수 있다는 걸 관련된 또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거 관련된 요약본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이게 뭐 종전이 될지 휴전이 될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어쨌든 과거 미중 간의 핑퐁 외교, 탁구 외교를 통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런 흐름들이 지정적 리스크 완화 폭으로 우리가 좀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방산주들이 많이 올라간 만큼 조금은 차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 협상을 네. 시장에서 네. 하나의 키워드로 보자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당연히 결론은 이걸로 좀 묘사를 할게요. 화면 보면서 네. 말씀드리면 그림으로 하나 준비했습니다. 지브리 버전으로 준비했고요. 네. 휴전 관련주 보자. 네, 휴전 관련주. 그래서 뭐 아래쪽에 이제 아이스하키 경기를 이제 하려는 미국과 러시아 선수들 그림을 그렸고, 그리고 이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편말을 뭘 가지고 있죠? 휴전 관련주.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휴전 관련주를 보자. 그래서 오랜만에 아마 TV에서 한두 달 동안 휴전 관련주 거의 소개가 없었을 맞아요. 거예요. 네. 이럴 때 빈집을 공략해보는 측면에서 잠시 뒤 그 종목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브리 프롬프트 직접 넣어서 그리신 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휴전 관련주 단기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다 좋아요. 지금 휴전 관련주도 뭐 SYST 때 전진 걸어서 다 좋은데 뭐 여러분들 가벼운 종목들 좀 좋아하시니까 네. 좀 이제 최근에 좀 다 가벼운 종목들이 탁탁 그 아래쪽에서 튀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원전 중성주도 마찬가지죠. 종목 말씀드릴게요. 현재가 8,190원에 편입하고요. 종목명은요. 현대 에버다임이라는 종목을 편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장비나 뭐 기계 장비 쪽을 하는 회사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현대 에버다임. 네, 근데 종목이 안 나오네요. 나오네요. 네, 현대 에버다임. 음. 다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모멘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 분량이 점점 딸려가고 있습니다. 네. 네. 건설 중장비 유통 사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캐터필러 아시죠? 캐터필러와 협업 관계 구축하고 있고요. 세 가지 모멘텀입니다. 두 가지 모멘텀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휴전 협상 관련된 부분들 곧 좋은 제안이 있을 것이다. 이번 달 안으로 이 부분들을 완전히 종결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발언이 새벽에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어찌 보면은 또 정책주가 될 수 있겠네요. 조기 대선 정책주 이재명 대선 후보분의 이 소방차 추경 평선 관련된 소방 장비 수혜 가능성들. 왜냐면 선불 화재가 났었을 때 수혜주로 분류가 되긴 했었어요. 이 종목도. 현대 에버다임이 외국에서 소방 관련된 소방차라든지 뭐 소화 장비들을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희한하게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도 팔고 있죠.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팔고 있는데 7거래 연속 현대 에버다임을 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목표 가격을 좀 세분화해서 말씀드리고요. 단기적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목표 가격 9,000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2차 목표 가격 10,000원 선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7,1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릴 테니까요. 단기적으로 한번 딱 튈 때 여러분들 차익하는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현대 에버다인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화협상에 정책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뭐 오늘 시장 얘기 오랜만에 좀 해볼 거예요. 항상 이렇게 시장이 좀 안도 랠리가 나올 때 항상 제가 경고를 좀 많이 드리죠. 일주일 전부터. 이에 관련돼서 시장에 대한 부분들, 뭐 어디 쪽을 고점을 좀 보고 있는지 이에 대한 부분들을 네이버나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오후 4시에 유튜브 무료 방송을 통해서 말씀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팁들 더 얻어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켓 1타 강사 지금까지 MBN골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